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자 여러분. 경제적으로부터의 자유와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어저께 주식공무원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과 동시에 동반하여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기이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뿐 아니라 구리 또는 은 이런 어떤 광물들도 역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가 늘어나서가 아니고요. 즉 수요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 즉 공급망의 교란이 오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 하락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돈이 흔해지다 보니까 막 찍어내니까 돈이 흔해지겠죠. 이 돈이 흔해지다 보니까 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이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가고 돈의 가치는 더욱더 약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연준은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과연 용인할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이전까지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은요, 연준은 그러니까 미국이 어려움에 취하게 되면 돈을 막 풉니다. 일단은 이제 금리를 낮추죠. 지금 1.75%였던 금리가 두 번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슈퍼컷이라고 보통 얘기했죠. 1% 0.5 이렇게 두 번 낮춰서 지금 현재 금리가 0.25%입니다. 엄청나게 저금리이죠. 물론 뭐 트럼프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마이너스 금리가 왜 가기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확 내려버리게 되면 어떤 막 금리를 내려버리고 돈을 막 찍어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집니다. 그러면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 달러가 굉장히 풍부해지게 되죠. 그럼 이 풍부해진 달러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신흥국으로 막 흘러가게 됩니다. 신흥국, 뭐 아시아라든가 뭐 브릭스라고 예전에 얘기했었죠.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어떤 신흥국들로 돈이 막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돈이 몰렸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자산 가치는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막 급등이 나오죠. 신흥국들의 자산 가치가 막 폭등이 나오게 되죠. 이 폭등이 나오게 되면 이 어느 정도 이 미국이 안정화되지 않습니까? 그럼 안정하게 되면 연준은 다시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면 그러니까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국의 신흥국들에 있던 돈들이 다시 미국으로 이렇게 다시 쑥 빨아들여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흥국 자산으로 들어갔던 돈이 빠져나가면서 신흥국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이게 지금까지의 연준의 어떤 위기 극복의 스탠스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위험이 오게 되면 달러 가격이 치솟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달러 인덱스는요 주요 통화국 6개에 대한 달러의 어떤 평균적 가치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한 1년 정도를 보시면 여기 3월 19일 날 우리나라 코스피도 역사적인 저점을 기록했던 3월 20일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하루 느리니까 3월 19일이 되겠죠. 이날 달러 인덱스가 103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달러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달러 인덱스는 뭐 주요 통화국, 유로, 그 다음에 파운드, 캐나다의 달러, 그 다음에 스웨덴인가 크로네,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 이런 걸로 결정이 되는데요. 보통 선진국 통화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달러 인덱스가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달러의 지배력 약화가 나오는 모습인데 제가 주식공무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은 무역량의 감소와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무역량은 지금 현재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 10에서 30%가량 무역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당시에 중국이 미국이 하도 자기 나라를 때렸죠. 뭘로 때렸나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관세로 때렸습니다.
뭐 무역량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관세로 중국을 엄청나게 때렸죠. 이때 중국이 이 그 관세를 해지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뭐였냐면 그 위안화 환율을 절하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낮추게 되면 그만큼 관세가 상쇄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공무원이 포치, 즉 치를 깬다. 이게 포치가 파우치입니다. 파, 깨질 파에 칠치. 그래서 파우치. 근데 뭐 포치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했죠. 치를 깬다. 즉 치를 넘어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1달러당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7 이상을 넘어갔었다가 다시 7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는 이런 그 숫자인데요. 왜냐하면 중국의 어떤 위안화 환율은 중국 정부의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환율은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환율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중국 정부가 무역 전쟁 기간 중에 7 이하로 내린 적이 없었어요. 계속 거의 7을 거의 유지를 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이 7 이하로 내려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하면 중국 정부의 자신감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의 무역량이 10에서 30%가량 이제 감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내수 위주, 자국 위주의 이런 어떤 폐쇄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이 미국과의 어떤 그 무역에서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덜 느낀다라고 해서 환율을 7 이하로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럼 우리나라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환율은 대표적인 그 중국의 프락시 통화입니다. 프락시 통화는 동조화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 역시 지금 현재 1119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19원대. 1119원대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럼 좋으냐? 뭐 우리나라 환율만으로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전에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달러가 1296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럴 때 굉장히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야 달러를 사야 된다. 달러에 올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그런 어떤 투자를 권했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머쓱해진 상황이죠. 3개월 만에 달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빠졌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달러가 안정화되고 약 한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에 아니면 1150원에서 1050원 사이에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 환율이 너무 이게 아래로 밑으로 확 경착륙을 하게 되면 수출하는 것과 수입하는 것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연착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호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야 중국인들이 어떤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커지고 우리나라 소비재들을 더 사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소비재주들은 대표적으로 화장품이라던가 엔터주라던가 게임주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실제 시세를 좀 주고 있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투자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떤 한 방향으로 정하는 겁니다. 무역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이죠. 실질적으로 무역량은 줄었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바이러스가 괜찮은 곳들은 서로 무역이 가능하겠죠.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중국은 상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리상으로도 가깝죠. 그리고 바이러스가 서로 통제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절차가 훨씬 더 단순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다른 나라의 물건을 들여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물건이 들어가기가 훨씬 쉽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괜찮은 나라들끼리의 교역은 좀 늘어나면 이게 이제 바이러스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이러스 현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처를 뭐 정한다면 뭐 멀리 있는 곳보다는 가까이 있는 곳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시장은 어제 제가 요즘에 퇴근길에 이제 그 퇴근길 라이브를 통해서 굉장히 어저께는 EV와 PHEV에 대한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요. 호재와 악재가 그 시장의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뉴스 등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어제 이어서 종목보다는 좀 더 매크로한 개념의 마이크로한 종목 개념보다 좀 매크로한 개념의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어떤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오늘 시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레한 불금이고요. 어려운 시장이지만 잘 버티시고요. 주식공무원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공무원 컨텐츠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이건 이렇게 추천, 구독을 해놓으시면 주식공무원의 컨텐츠가 업데이트 될 때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